안녕하세요. H 여사입니다. 현실 사연을 각색하여 스토리로 읽어드리고 그에 어울리는 그림을 아이패드로 그려 영상을 제작하는 1인 창작자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50대 이혼 여성의 삶에 관한 스토리입니다. 어찌 보면 가난의 결핍으로 인한 선택의 연속으로 벌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50대 이혼녀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을 받아들이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요즘도 문득문득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에 멍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기에도 지쳤고 그렇다고 저 자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도 없는 상태로요. 저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집안 형편만 아니었으면 대학도 갔을 거라고, 너가 공부만 했으면 어디 가서 안 꿀릴 애라고 주변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 형편으로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상고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봉자의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또 책을 폈습니다. 그때는 젊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살고 싶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공부하고 전문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달라질 거라고요. 드디어 나도 날개를 달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졸업을 해도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저를 마치 개천에서 용난 딸처럼 대했지만 현실은 공장이 작은 사무실로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업무가 조금 달라졌을 뿐 월급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노력하면 다 된다는 말이 누구에게는 맞고 누구에게는 틀릴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점점 무력해졌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제자리인 느낌. 눈앞에 커다란 바위가 놓여 있는데 나는 평생 저 바위를 넘지 못하고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 눈에 완전히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승용차를 끌고 다녔고 부모님은 작은 마트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 당시 제 눈에는 정말 커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좋아해 줬습니다. 제가 밀어내도 자꾸 다가왔고 결혼하자는 말도 먼저 꺼냈죠. 사실 저는 오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 삶이 조금은 편해질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그런 제 첫 번째 착각으로 인한 결혼 생활이 시작됐죠. 결혼하면 좀 살만해질 줄 알았습니다. 맞아요.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됐고, 매달 생활비 걱정, 월세 걱정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저는 그걸 안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저를 자유롭게 해준 건 아주 잠깐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가 태어났고, 곧이어 또 연년생으로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연년생 두 아이를 키우는 삶은 제가 상상하던 안정적이고 자유로웠던 결혼 생활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돌아갔습니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치우고,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똑같은 일의 반복이었죠. 그때의 저는 늘 목이 말랐습니다. 돈이 아니라 여유가, 시간이 아니라 자유가,
남편이 아니라 내 편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벌어오는 돈은 제 예상보다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시댁도 제가 처음 상상했던 것처럼 큰 재산이 있는 집도 아니었죠. 작은 마트를 근근히 운영하는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물론 누가 저를 속인 것도 아닌데 혼자 기대했다가 혼자 실망한 것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그게 결혼 생활 내내 썩은 물처럼 고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알았을까요? 그런 제 마음을요.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말투는 점점 차갑고 기계적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남편에 대한 사랑이 아주 크지는 않았기에 우리는 점점 부부라기보단 같이 사는 타인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아이들에게는 조건 없는 사랑이 나왔습니다. 지금 돌아봐도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아이들을 낳고 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저는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어졌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좋은 옷도 입히고 싶었고, 좋은 신발도 신겨주고 싶었고, 가고 싶다는 곳에는 다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지방 변두리의 작고 낡은 아파트, 빠듯한 월급, 언제나 부족한 생활비였습니다. 가끔은 화가 났습니다. 왜 내 아이들은 남들처럼 누리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할까? 왜 나는 늘 항상 무언가가 부족한 사람일까? 그 질문은 시간이 갈수록 남편을 향했고, 세상을 향했고, 결국은 저 자신을 향하게 됐습니다. 아이들만은 나처럼 살게 하기 싫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새 저는 40대가 됐고, 아이들은 중학생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크면 조금 변해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덜 힘들어졌을지 몰라도 마음은 훨씬 더 초조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먹이고 입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 친구, 학원, 미래의 진로, 돈이 들어가는 일은 점점 더 많아졌고 아이들의 미래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이들만은 저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가난해서 포기하는 무력한 기분, 형편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그 상황, 열심히 해도 제자리인 그 기분을 절대로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더 치열하게 시켰습니다. 제가 붙들고 앉아 직접 시키기도 하고 잔소리도 많이 했죠. 다른 애들보다 더 철저하게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니까 한계가 오더라고요. 다른 집 애들은 영어, 수학, 진로, 논술까지 학원을 몇 군데씩 다닌다는데 저는 그걸 전혀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남편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사실 남편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었는데도 저는 자꾸 남편 탓을 했습니다. 능력 없는 남자와 결혼해서 내 인생도 아이들 인생도 이렇게 됐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주식 관련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그 여자가
주식 투자로 인생을 바꿨다는 인터뷰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처럼요. 이거다. 그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몰라서 못 살았던 거라고, 정보가 없어서 뒤처졌던 거라고, 이제라도 공부하면 나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날부터 주식 공부를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책을 사고, 카페에 가입하고, 정모에도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안에서 열정 같은 게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걱정하던 마음도, 남편에 대한 불만도, 초라한 현실도 모두 한 번에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정말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드디어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가져다 준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 모아둔 돈, 어디 말도 못하고 따로 모아두던 돈을 모두 털어서 주식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평생 벌어보지 못한 방식의 돈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어쩌면 일하지 않고도 돈이 불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내가 드디어 길을 찾았구나. 이제 우리 아이들 인생도 달라지겠구나. 하지만 사람 마음이 무서운 게 조금 벌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군요. 시드머니가 작으니 수익도 작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답답했습니다.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때의 저는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위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좋은 학원에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옷을 입히고 싶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못 누린 걸 아이들에겐 다 주고 싶었죠. 그래서 결국 남편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순간이 제 인생의 갈림길이었죠. 멈춰야 했는데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대출받은 돈으로 수익이 괜찮았습니다. 그 몇 번의 성공이 저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제가 감을 잡았다고 생각했죠. 이제 진짜 돈을 벌 차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서 돌아보니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익이 줄더니 손실이 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계좌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마이너스를 찍고 있었죠. 잠이 안 왔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이 떨리더군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들 밥을 차리고 밤에는 휴대폰 화면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투자자가 아니라 도망칠 곳 없는 영혼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됐죠. 시댁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였다고, 우리 가족이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었다고, 정말 나쁜 뜻은 아니었다고 울면서 설명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어쩌면 그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가족을 속였고, 집을 위험하게 만들었고, 가정을 흔들어 버렸으니까요. 결국 저는 이혼당했습니다. 네, 그 말이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택한 게 아니라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도 떨어지게 됐습니다. 제 기분은 평범하게 이어오던 삶이 하루아침에 절벽 아래로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거의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거의 1년 가까이 사람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눈을 뜨면 후회, 눈을 감으면 원망이었습니다. 나를 원망했고, 남편을 원망했고, 가난한 집에 태어난 내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는 처음부터 가진 집에 태어나지 못했을까?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할까? 왜 한 번도 편하게 살아보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매일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매일 라면만 먹었고 씻지도 않고 불도 켜지 않은 채 멍하니 앉아있던 날이 수두룩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이 왔습니다. 밀린 대출 상환, 월세, 생활비,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아이들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아이들이 제 곁엔 없었지만 세상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전업주부로 산 지 10년이 넘었다는 것이었죠. 이 나이에 경력도 기술도 없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국밥집 설거지, 그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이었죠. 건물 청소, 김치 공장 일, 이른 새벽부터 몸으로 버티는 일들 뿐이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새벽마다 건물 청소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첫 버스를 타고 가면 저 같은 중년 여성들이 종종 보입니다. 화장기가 없는 얼굴, 말 없는 표정, 축 처진 어깨. 그 사람들을 보면 괜히 눈길이 갑니다. 어느덧 50대 중반. 저마다 어떤 사연이 있을까? 어쩌다 이 새벽에 이렇게 피곤한 얼굴로 일하러 가고 있을까?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면 다 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초라함이 곧 제 모습이었으니까요. 조용한 건물을 청소하는 시간은 저에게 벌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부러 더 무릎을 꿇고, 일부러 더 세게 문지르고, 일부러 더 힘든 쪽을 골라서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엄마에 대한 벌, 빚을 져서 남편과 시댁까지 힘들게 만든 벌, 평생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 한 방만 바라보다 잘못된 선택을 한 벌, 화장실 변기를 벅벅 닦고 타임 틈새를 솔로 문지르다 보면 땀이 흐르고 가끔은 눈물도 같이 흘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내 50년 넘은 인생은 결국 후회와 눈물이었구나. 현타가 와도 저는 오늘을 또 살아냅니다. 제 또래 주부들은 편한 옷 입고 동네 카페를 가거나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손주 이야기를 할 나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벽에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문득 너무 서글퍼서 일하다 말고 멍해질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면 일부러 속으로 외칩니다. 생각하지 말자.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그냥 하자. 청소를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오면 출근하는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사원증을 목에 걸고 깔끔한 옷을 입고 또박또박 걸어가는 30대 여성을 보면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오릅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싱그럽고 젊고 그래도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시절. 그때 조금 더 참고 열심히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조금 더 차분하게 생각했더라면,
조금 더 멀리 보고 선택했더라면 내 삶은 달라졌을까? 아마 평생 답을 모를 질문이겠지요. 혼자 집에 돌아오면 고양이 한 마리가 저를 기다립니다.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 제일 자주 저를 반겨주는 존재죠. 샤워를 하고 조금 누워 있다가 저는 또 일하러 나갑니다. 얼마 전부터는 음식 배달 일도 시작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얼마 전 아들 생일에는 케이크와 커피 쿠폰 정도는 보탤 수 있는 정도죠. 그걸 보내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 정도밖에 못해주는 제가 서러워서요. 아이들은 아직도 저를 원망합니다. 그건 압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래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언젠가는 엄마가 미웠지만 엄마도 나름대로 버티며 살았다는 걸 조금은 이해해 줄 날이 오지 않을까 하고요. 요즘 저는 자주 현타가 옵니다. 배달을 하다 신호에 걸려 멈춰 있을 때, 새벽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볼 때, 문득 옛날 생각이 날 때,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나. 그런데도 이상하게 살아야겠다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고,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조금씩이라도 아이들 곁으로 다시 갈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스스로를 달랩니다. 화려한 희망은 없습니다. 인생 역전 같은 것도 이제는 믿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티고 내일도 다시 일어나고 언젠가 아이들을 웃으며 만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게 혼자 사는 50대 이혼녀의 조용하고도 긴 하루입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조금만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어느 순간 내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버리기도 한다는 걸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도 비슷한 선택을 할 뻔했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지나간 선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을 어떻게 버티느냐는 아직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서 계신가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고 계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